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최근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 사고 이면에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불법 파견으로 몰리면서 위험에 더 노출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시멘트 공장에서 사고로 노동자가 숨졌지만 유족들은 아직도 고인에 대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2주일이 되도록 원청인 삼표시멘트로부터 사과나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삼표 측이 애도문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책임이 있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이 30년 가까이 시멘트 업체의 하청 직원으로 일하면서 위험한 작업 현장에 내몰린 것에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삼표라는 회사의 믿음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규직이셨어도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저들이 더 잘 대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숨진 노동자는 오랫동안 삼표시멘트의 전신인 동양시멘트의 하청업체에서 일했는데 일부 근로자들은 불법 파견 근로관계를 인정받았습니다. 삼표시멘트의 불법 파견은 지난 2015년 하청업체인 동일과 두성의 근로자 102명이 당시 동양시멘트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최종심까지 간 54명은 불법 파견을 인정받아 근로지위를 인정받고 삼표 측에서 임금 차액 16억 6천만 원을 받은 뒤 정규직으로 채용됐습니다. 나머지 48명은 중간에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번에 사망한 노동자는 당시 작업 중에 기계 고장을 일으켰는데 회사 측이 손해보상을 요구하며 압박하자 소송을 취하하고 2년 전에 다른 하청업체로 옮겨 일해왔습니다. 업무 자체가 더 위험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비정규직 분들은 작년 기록 보면 산재건이 없을 겁니다. 산재건이 없다는 것은 산재 사고가 발생 안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산재 신청했다면 그 후속 조치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삼표시멘트에서 최근 1년 반 동안 발생한 산재 사고 15건 가운데 하청업체 사고는 사망 2명과 지난 3월 부상사고 등 3건이었습니다. 한편 유족들은 경찰과 노동부에서 사고 원인 규명에 의지를 보여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반층 올라가서 스위치가 있고 그 스위치가 누르는 곳에서 아버지가 사고를 나셔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기계 오작동이라는데 그것도 어쨌든 돌아갔다는 거니까 그냥 누가 눌렀다고 생각밖에 안 해요. 저희는 사실 그런.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겨울 철새였던 민물 가마우지가 사실상 텃새화되면서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10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하루 1kg의 물고기를 먹어치워 내수면 어족 자원이 고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한진규 씨. 닷새 전에 던져놓은 통발을 건져 고기를 확인합니다. 잡힌 고기는 대농갱이와 돌고기 등 40여 마리가 전부. 한 씨는 강에 민물 가마우지가 나타나기 시작한 7, 8년 전부터 물고기가 급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고기들은 돌 속에 은신해서 사는 고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마우지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서식하는 어종들이죠. 지금 보면은 이제 모래무지, 피라미, 붕어, 잉어 새끼 이런 것들이 지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가마우지의 먹이가 됐다고 보는 거죠. 통발 안에는 새 부리 자국이 선명한 죽은 고기도 있습니다. 최대 2m까지 잠수해 통발과 그물에 잡힌 물고기까지 잡아먹으면서 어구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백로와 외가리가 물고기를 잡아먹기는 했지만 하루 1kg의 물고기를 먹는다고 알려진 민물가마우지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어족 자원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층에 사는 물고기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일본의 경우에서도 은어가 가장 이 수산자원으로 중요한데 가마우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은어의 자원량이 굉장히 줄어서 어획량이 굉장히 줄었고 중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국내 조류 서식 조사를 시작한 1999년에는 국내 서식하는 민물가마우지는 269마리에 불과했지만 2018년 겨울에는 2만 4천여 마리까지 늘었습니다. 조사 대상지가 아닌 곳에 서식하는 개체수까지 합치면 국내 민물가마우지는 20년 만에 100배가 늘어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민물가마우지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텃세화됐고 철새무리가 매년 합류하면서 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동 개체수 같은 경우는 저희 자원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번식 개체수와 번식 범위도 그런 상황을 봐서는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큰 내수면 어업인들과 지자체 등에서 민물 가마우지의 유해조수 지정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서식 실태조사 외에 이렇다 할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산업용 대마를 활용한 규제 특구 사업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전국 대마 생산량의 36%에 달하는 재배 여건과 춘천 바이오 산업과의 연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산업용 대마 햄프를 재배하는 철원의 한 농가. 축구 경기장 크기의 4분의 3 정도 되는 비닐하우스에 자라는 햄프는 마리화나와는 달리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향정식성 물질인 THC 성분이 0.3% 미만입니다. 햄프는 다른 작물과는 달리 병해충이 없어 재배가 용이합니다. 특히 일반인이 쉽게 왕래할 수 없는 민통선 내 재배 지역이라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적습니다. 손이 많이 안 갑니다. 혼자서도 많게는 만평까지도 관리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 수익이나 일손 부족에 대해서는 이것만큼 좋은 작물이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마약류 단속법에는 마리화나와 햄프의 구분 없이 재배와 소지 모두 금지 품목입니다. 인체에 유익한 CBD 성분은 잎이나 줄기에 많지만 현행법상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서는 햄프에서 추출한 건강보조식품과 치료약품, 화장용품 개발이 한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요거에 대한 제품을 만들어서 서로 특허를 내는 지금 그 국가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는 나라들이 많고요. 저희는 지금 많이 늦어 있는 감이 있고요. 강원도 춘천시와 경상북도 안동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규제 특구를 통해 햄프를 활용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이번 달 규제 특구를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춘천시도 바이오 산업과 연계한 햄프 규제 특구에 도전합니다. 대마 산업 이게 정말 춘천이 해야 되는 일이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갖고 저희가 서둘러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 24일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의 특구위원회에서 대마 특구 신청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식약처 등 관련 부처 협의가 관건입니다. 마리화나와는 다르지만 햄프를 규제해서 풀 경우 마약류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마 특구를 향한 춘천시의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교통 혼잡과 지역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한 걱정과 우려들이 많았는데요. 백승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레고 해적마을과 중세시대 성등으로 꾸며질 건물들이 잇따라 세워졌습니다. 현재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공정률은 24%. 테마파크에만 55개의 건물과 호텔, 다양한 레고 놀이시설이 들어섭니다. 이곳 춘천 중도에 조성되고 있는 레고랜드 테마파크는 내년 7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논란과 문제 속에 정작 인근 주민들이 소외돼 있었습니다. 뒤늦게 마련된 주민 설명회장. 주민들은 교통과 지역 경제 등 현실적인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우선 레고랜드가 개장되면 춘천 근화동 진입도로의 교통 혼잡이 불보듯 뻔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개발돼서 운영이 되면 교통량이 지금 몇 배, 수만 명이 왔다 갔다 하면 수만 대의 세대가 차량이 소통되다 보면 이 주민들의 불편이 극히 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레고랜드 안에 밀집된 편의시설로 관광객들이 몰리면
오히려 레고랜드 밖 지역 상권은 붕괴된다며 상생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글로 모든 상권을 다 뺏기고 붕괴시키자고 이걸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은 이 동의상과 이 소양강을 연계한 어떠한 뿐만 아니라 레고랜드 정규직이 200명에 불과해 고용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과 레고랜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 수가 불분명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측은 이런 우려에 대해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은 객관적인 말씀 외에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현지화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각종 특혜 의혹에다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까지 붙은 레고랜드 조성사업.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지난주 고3에 이어 오늘부터는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 고등학교 등 모든 학교의 등교 수업이 시작됩니다. 오늘 등교 수업을 하는 학교는 지난 20일부터 등교를 한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비롯해 고3이 등교를 시작한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유치원 360곳, 초등학교 212곳, 중학교 104곳 등 모두 829곳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감염 걱정을 덜기 위해 학교 안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도록 일선 학교에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오늘부터 등교 개학을 하면서 스쿨존 과속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집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는 6월 14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69곳을 선정해 등하교 시간 이동식 과속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하면 속도에 따라 승합차는 최대 16만 원, 승용차는 1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밖에 스쿨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4일 동해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운전자가 민식이법 위반 도내 첫 사례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면서 소비자 단체와 함께하는 릴레이 캠페인이 도내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골목 상권과 시장에서 재난지원금을 쓰자는 소비 촉진 캠페인이 춘천을 시작으로 속초와 원주, 동해를 거쳐 29일 강릉을 마지막으로 펼쳐집니다. 강원도와 도내 소비자 단체는 긴급 재난지원금 퀴즈 이벤트와 홍보 물품 배부 등을 통해 위축된 소비 심리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 우천면과 평창읍 전통시장 일원에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횡성군 우천면에는 1억 4천만 원이 투입돼 아동 친화마을로 되살아난 쇠목골을 주제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와 아동 생태 교육, 한우타운의 아동 친화적 레시피 개발, 마을 둘레길 조성 등이 추진됩니다. 평창 전통시장에는 1억 3천여만 원이 투입돼 전통시장 내 라디오 부스를 개보수하고 주민 주도의 콘텐츠 제작 환경 조성과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 구축, 그리고 지역 인재 양성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중앙선 폐선 부지에 치악산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원주시는 지난달 바람깃술 조성을 위한 기본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간 데 이어 산림청과 강원도,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도시숲 자문단의 컨설팅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설팅 내용을 검토해 기본 설계안이 나오면 다음 달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한편 사업 구간의 철로와 방음벽 등의 철거 작업은 철도시설공단에서 맡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지난 2004년 삼척 노파살인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04년 10월 삼척 근덕면 자택에서 살해된 70대 여성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사건 당시 현장에서 확보된 증거물과 용의자의 지문과 DNA가 일치한 것을 확인하고 당시 25살이던 진범 A씨를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사건 이듬해 숨진 까닭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 1분기에 태백시를 방문한 관광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백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1분기 지역 경제 동향 조사에 따르면 관광객은 모두 30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태백산 국립공원은 14%, 용현동굴은 49%, 고생대 자연사박물관은 39%, 365 세이프타운은 48%가 감소했습니다. 관광객 감소는 코로나19의 방역으로 관광지가 임시 휴장하거나 관광객의 이동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 마을 어장의 북방전복, 일명 참전복의 인공종자 4만 마리가 방류됩니다. 강원도 수산자원연구원은 인공체란에 1년 이상 사육 관리한 4cm 이상의 참전복 우량 종자를 강릉시와 삼척시 어촌계 마을 어장에 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